자, 23번 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A가 3개 있고 B가 2개, C가 2개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7팩을 3팩, 2팩 이렇게 나눠서 뭐 계산만 잘 해주시면 21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24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와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자, 4제곱입니다. 4제곱이 되려면 얘가 2번 나오고 얘가 2번 나오면 되겠지. 그쵸? 2번 나오면 얘가 4제곱이 되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자, 4c2 될 것이고요. 얘가 2번 나온다는 거니까 a 개수가 a 제곱이 되면 되고요. 4가 2번 나와야 되니까는 16 요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전개식에서 x 제곱의 개수가 같다고 했으면 제곱이 나오려면 얘가 3번 나오고 얘가 몇 번 나와야 되겠어? 1번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4c 4 마시고요. 얘는 1이니까 쓸 거 없고 얘는 a분의 3이 한 번이니까 a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c는 여기는 6이니까요. 얘는 4니까 뭐 계산 그냥 해보시면 A 값은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도 그냥 전형적인 계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6분의 1이죠. 얘는 6분의 뭐가 됩니까? 3이 되겠네요. 6분의 4니까 얘는 6분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그래서 B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VX 분산 이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네. 평균은 6분의 하시고 그냥 곱하는 거니까 3의 2 더하기 그냥 곱하는 거니까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3으로 나눠보면요 2분의 a 더하기 4가 평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x 제곱의 평균이라는 거는 똑같이 6분의 들어가시면 되고 제곱해서 곱하는 거니까 3a 제곱 이렇게 되고요. 36이요? 36에다가 2 곱하니까 7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3으로 나누니까 2분의 a 제곱 더하기 3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얼마가 25라는 친구가 여기에서 2분의 a 제곱 더하기 36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a 더하기 4의 제곱을 뺀다. 그래서 이 식을 그냥 잘 정리하셔가지고 A 값 구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A 값은 얼마가 나오면 1 나오네요. A 값이 1 나오고요. 그래서 B하고 A하고 더하면 3분의 4,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사건의 A, B에 대해서 이거는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A하고 B의 여집합의 교집합 이게 뭐란 얘기야? 공집합이란 얘기지. 그러면 얘는 A에서 B를 빼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죠. 교집합, 여집합은. 얘가 이제 공집합이란 얘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당연히 순수한 A가 없다는 거니까 이게 A고 요렇게 이게 이제 뭐 B가 되고 이런 부분집합 관계로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PA하고 PB가 더해서 이렇게 되고요. 곱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충 뭐 느낌 알죠? 그러면 얘가 8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얼마면 되죠? 8분의 1. 8분의 1. 네. 8분의 1 더하는 거니까 8분의 뭐?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두 개 곱했을 때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 나올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B에서 A를 빼라는 거니까 8분의 4에서 8분의 1을 빼니까 8분의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와 Y는 정규분포 22, 시그마 제곱, 얘는 n,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 모든 실수라는 거는 m이 뭐 한 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이. 보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일단은 얘는 뭐냐면 m 플 이 시그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좀 y니까 이거 y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m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시그마니까 한 칸, 두 칸이니까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앰플 이 시그마. 이렇게. 자, 앰플 이 시그마고요. 앰플 6이거든, 얘들아. 그럼 앰플 6이 어딘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어디 있다 그래, 이렇게 앰플 6. 얘를 앰플 6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바로 이만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만큼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엠마 6이라는 거는 이거하고 뭐가 돼야 돼? 짝꿍이 돼야 되겠지. 대칭이 돼야 되겠지. 앰플 6이니까 엠마 6은 요렇게 가서 여기가 엠마 6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엠마 6보다 뭐야? 작거나 같다니까는 이 부분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표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생님 A라고 해보고요. 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B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라는 건 이거는 지금 뭘로 볼 수 있냐면은 A 빼기 뭘로 볼 수 있어요? B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뭐냐? 2보다 뭐야 이거? Z는 표준화 시킨 거지. 그러면 Z가 2라는 거는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지. Z가 2는 이 시그마 말하는 거니까. 맞죠? 맞나요? Z가 뭔지 모르겠어요. Z가 표준화 시킨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 한 칸, 두 칸 했잖아. 네. 그 2가 두 칸이라는 뜻이야. 아, Z라는 거는 그 별량값에서 그러니까 P값 별량값에서 X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게 바로 Z값이야. 이게. 그래서 X값이 만약에 M 플러스 2 시그마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럼 여기 X값에다가 M 플 2 시그마를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M 더하기 2 시그마 마이너스 M을 갖다가 시그마로 나누면 M 없어지고 당연히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Z값 2라는 거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계속 사용했던 용어로는 두 칸 뭐 이런 얘기야, 그냥. M 플 2 시그마라고 보면 되겠지. 두 칸에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지금 좌변은 A 빼기 B가 되고요. 우변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 더하기 B를 말하는 거거든. 그렇겠지? 여기가 Z값이 2가 되는 거라고.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만큼이 A 더하기 B. 근데 앞에 뭐가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잘 안 돼요? 네, 됐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는 없어지니까 넘어오니까 2A가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야. 즉 이 부분의 넓이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앰플 이 시그마가 앰플 6과 뭐가 다른 거야? 같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MM 없어지니까 이 시그마가 6이니까 시그마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래서 이 가하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요구한 거는 시그마는 3이 돼야 돼. 이거를 지금 나에게 말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나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얘는 22예요.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22. 자, 얘는 몰라요. 얘는 m입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3이에요. 자, 16보다 작거나 같아. 16이면 그럼 뭐가 되겠니? 얘하고 6칸 차이가 납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뭐 이 정도 두 칸. 이렇게 한 칸, 두 칸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얘가 16. 1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쪽 부분을 말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이쪽 부분. 그쵸? 그 다음에 y가 18부터 27까지야.
그치? 얘하고 얘를 더한 게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고 뭐하다고 얘들아?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무슨 말이냐면 z값이 1이라는 거는 선생님 말로 무슨 말이야? 한 칸. 몇 칸? 한 칸. 근데 그럼 z값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어. 1은 어디서 나오냐? 평균보다 커지면은 양수가 나오고요. 평균보다 작아지면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뭐 잘 모르는 거 좀 배우고 가자 오늘은. 얘가 m이고 얘는 m 풀 시그마, 얘는 m마 시그마가 되겠지. z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x값에서 m마 시그마에서 얘를 빼는 거야. 빼기 m. 그럼 시그마만 남잖아. 이걸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 뭐가 나오는 거야? 1 나오는 거지. 그래서 평균일 때가 0이야. 평균일 때가. 평균이면은 m마 m이잖아. 그럼 당연히 0이니까 얘는 여가 돼 0 되는 거지. 즉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면 평균을 0으로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한 칸을 갖다가 뭘로 만드는 거야? 1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얘가 1, 여기는 z값 따지면 얘는 1,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칸이면은 2, 두 칸이면은 마이너스 이런 얘기라고. 알아들었죠? 자, 여기서 이게 한 칸이 한 칸. 한 칸보다 작대. 한 칸보다 작으려면은 한 칸 이만큼 되는 거거든. 이만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이쪽이야. 무조건. 그치? 근데 y로 따지고 보면 얘네 둘이가 좀 시그마가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시그마가 같다라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라는 거야. 또 그래프 모양이 같다고. 모양이. 왜냐면 시그마 값에 따라 가지고 뭐 뼈 쪽 올라올 수도 있고 더 완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같다라는 거는 그래프의 모양이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자, 이렇게 한 칸 있고 두 칸 있습니다. 한 칸 있고 이렇게 한 칸 있고 두 칸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한 칸 두 칸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볼게. 그래서 여기다 A, B, C라고 한번 해볼게. 이해됐어 여기까지? 네.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니? C를 말하는 거야. C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지금 z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요만큼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바로 뭐냐면은 2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라고 말하는 거야 지금. z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z값이 1 다 포함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a 여기 b 여기 c까지 다 포함해야 되겠지. 말 듣고 있냐? 잘 모르겠어? 아니 공부해야지 어쨌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2a 더하기 뭐란 얘기야? b란 얘기야. 그러면 저 봐봐. 18하고 27이 2a 더하기 b인데 그러면 여기 m이 무슨 말이냐면 2a 더하기 b가 얘들아 이렇게 해서 2a 더하기 b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왜? 얘가 a,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쌤 이거를 하나만 더 복사해 볼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2a 더하기 뭐가 될 수 있어? b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그림을 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아 이거. 18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어? 27. 18부터 27. 18부터 근데 이게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고. 이게 모두 뭐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군대 3칸 나눴으니까 여기가 21, 얘는 25가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1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생각보다 괜찮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르는 m을 모두 구하라고 하면 24하고 21 더하니까 45, 1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D와 모든 순서쌍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라고 했고요. 자, A, B, C, D가 10이다. 이거는 그냥 뭐 4H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얘가 A, B, C, D가 자연수니까 4H, 10은 아니고요. 4H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6 이렇게 해야 되겠지. 가조건 그치? 근데 나조건이 뭐냐면 A와 B가 다르다면 A는 무조건 3보다 뭐하다는 거야? 작다라는 거야. 이걸 얘들아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다르면 A는 3보다 작아야 돼. A하고 B하고 같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명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 B가 다르면 무조건 A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A, B가 같으면 A가 3보다 작아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얘들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했을 때 배웠죠? 뭐 대우.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참이 돼야 되겠지. 재우는 뭐야? 꺾고 반대로 하면서 부정하는 거지. 그럼 A가 뭐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와 B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조건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 B는 뭐라 그랬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 B, C, D는 자연수니까 A가 1일 때 한번 체크해 볼게요. A가 1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친구는 9가 되는데 얘네들이 모두 다 자연수니까 일식은 깔아줘야 돼. 그러면 3H 뭐가 되겠어? 6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H6은 28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A가 이번에 2예요. 똑같고 얘가 8이 될 것이고 얘가 3H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3H5가 되면 얘는 2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A가 3이에요. A가 3이면 여기 조건에 의해서 B도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3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C 더하기 D가 3인데 여기 일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2H 뭐가 되겠어? 2가 되고요. 2H2는 3이 됩니다. 자, A가 3입니다. A가 3이면 B도 4가 돼야 되고 그럼 C 플러스 T는 2가 되고 그러면 1, 1밖에 없겠지. 이제는 몇 가지가 되겠어? 한 가지가 되고 이거를 더한 게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정답이 돼서 5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에 대한 조건 해석을 조금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은 A, B가 서로 달라. 그러면은 무조건 A가 3보다 작다는 얘기고 A, B가 같으면은 A가 3보다 작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29번 같은 문제는 나올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얘는. 자, 이게 전형적인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약간 고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률 밀도,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이렇게, 확률 분포 y는 정규 분포 이렇게 따르고요. x, y에 각각 fx, gx라고 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도 뭐가 같아요? 모양. 시그마가 같죠. 시그마 값이 4야. 시그마 값이 이거라는 거는 뭐 하다는 거야? 모양은 똑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자, 얘는 16입니다. 얘는 16이고요. 얘는 뭐가 됩니까? m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지?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이 fx라는 건 이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G19라고 되어 있네요. G19. 그러면 G19라는 거는 19가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19가 어디 있을 수 있어? 뭐 이쪽에 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어디 뭐 m보다 뭐 할 수도 있다고 작을 수도 있고 m보다 뭐 할 수도 있다고 클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을 때 자, m보다 작은 19, m보다 뭐한 거 큰 1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G 뭐가 되는 거니? 19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얘가 G19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F 함수에다가 G19, 얘는 결국엔 상수 함수니까. 맞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 이렇게.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의 두 실근 알파 베타라고 했네요. 그럼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가 되고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은
자, 선생님 여기 A하고 여기 A를 할게요. 얘를 B라고 얘를 B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X는 알파보다 작다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야? B를 말하는 거야. B. 얘는 B를 말하는 거야. 얘는 Y고 Y는 얘를 걸 말하는 거야. Y는 얘를 걸 말하는 거니까 베타보다 뭐라고 얘들아? 크거나 같다. 그치? 크거나 같다. 근데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면 베타는 자 누구를 포함해야 돼? 2A 더하기 뭐를 포함해야 돼? B를 포함해야 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려면 베타는 무조건 어디냐? 베타는 무조건 여기밖에 안 돼. 여기밖에 안 돼. 그래야 되겠지? 맞잖아. 얘가 A, 얘가 A, 얘가 B, 얘가 B니까 베타보다 Y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거를 합쳤을 때 1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m의 값을 갖다가 m1, m2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합성 구해보라는 얘기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거는 베타가 얼마라고 얘들아? 19라고. 다시 베타가 얼마라고? 그러니까 베타가 m보다 어디 쪽에 있으면? 작은 쪽에 있으면 이 베타 자리가 뭐가 돼야 돼? 무조건? 19가 돼야 돼. 이해돼? 잘 들어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베타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값이 얼마냐면은 F19짜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F19라는 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19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디 있을 수 있겠다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고. G19라는 거는 어쨌든 이 값이잖아. 이 값. 19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이게 G19가 될 것이고 19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여기가 G19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함수값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그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만나는 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19가 만약에 m보다 작은 쪽에 있다면 베타가 무조건 뭐가 된다고? 19가 된다 그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 베타 값이 얼마라고 얘들아? 19라고. 오케이? 베타가 19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상황 여기가 19라면 결론적으로 여기 몇 칸이니? 3칸. 그럼 여기 당연히 몇 칸 돼야 돼? 3칸.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럼 당연히 m은 뭐가 되겠어? 20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칸.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베타야 무조건. 알겠지? 여기가 베타야. 근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19야 이제는. 19야. 그러면 평균에서부터 이만큼 A에 해당하는 게 얘가 M이고 얘가 19. 얘가 베타야. 이해됐지?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선생님이 조금 가지고 와보면 잘 보세요. 가지고 갈게. 선생님 이거 두 개 좀 믹스해 볼게. 믹스하면 여기가 베타 값이야. 여기가 베타 값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쪽 부분에 여기하고 이쪽 부분 여기가 정확하게 뭐야 돼야 돼? 겹쳐져야 돼. 클로스 돼야 되겠지. 클로스. 이게 X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Y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6이고요. 여기가 M이고요. 아니 뭐요? 16이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여기가 M이고요. 여기와 똑같은 여기가 지금 이 얘기야, 이 얘기. 여기까지 되겠어? 됐어, 안 됐어? 그러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19부터 16이니까 다 얼마큼? 1씩이지, 1씩. 1씩이니까 얘가 뭐가 돼? 17 되고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8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19가 이 자리에 있을 때 m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고? 18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그래서 결론이 이제 다 했어. x가 m1, m2니까는 18하고 2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18이라고 한번 보시고 이렇게 여기서 얘가 지금 16이고요. 얘가 18, 얘가 22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지금 시그마 값이 4예요. 시그마 값이 얼마입니까? 4야, 그치? 4니까 얘는 뭐야? 18 여기구나. 미안. 여기입니다. 18. 그치? 그러면 얘는 반칸이고 얘는 한 칸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이 부분에가 얼마냐? 이런 얘기니까 1.5에서 0.5를 빼고 곱하기 뭐 하라는 얘기야? 1000 하라. 그런 얘기고요. 정답은 24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은 이제 조금 약간 전체적인 설명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거고 계산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거든. 자, 그래서 11123의 세 개의 수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하여 얻은 모든 세 자리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S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개 택해서 나열해서 내가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얻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1이 3개일 때는 111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1이 2개고 2가 하나일 때는 112,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 2가 2개고 3이 하나면 113이 되고요. 131이 되고요. 이렇게 3개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1, 2, 3이 하나씩이면은 1, 2, 3 얘는 자리 바꿔서 1, 3, 2 그 다음에 2, 1, 3 2, 3, 2 3, 1, 2 3, 2, 1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3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는 총 요만큼이에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집합 S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뭘로?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세 자리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S라고 했어요. 자, 집합 S에서 임으로 서로 다른 두 원소를 선택할 때 선택된 두 원소의 각 자릿수의 숫자들의 총합이야. 각 자릿수의 합이니까 볼게요. 얘는 자릿수의 합이 얼마죠? 3이에요. 3. 얘는 얼마죠? 4. 얘는 얼마죠? 얘는 얼마예요? 6.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원소를 선택한다라는 거는 P값이라는 거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에다가 13개야. 13개의 원수 중에 몇 개 선택한다는 얘기니? 2개를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분모는. 그런데 선택된 두 원소의 자릿수의 총합이 같아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같아질 수가 없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3개 중에 몇 개 뽑아내면 되는 거니 얘들아? 2개 뽑아내면 가능하겠지. 쉽게 말하면 1, 1, 2가 나오나 2, 1, 1이 나오면 자리 합치면 똑같잖아. 4개로.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 여기서도 3개가 있으니까 몇 개 뽑아내면 되겠습니까? 2개 뽑아내면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여기서는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몇 개 뽑아내면 됩니까? 2개를 뽑아낸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계산해 보시면 26분의 7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의 합이니까 2개를 더하면 33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다. 30번은 결론적으로 말만 조금 그래요. 막상 천천히 이렇게 내가 따져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실제는 29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니까 잘 좀 복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또 SS3회 가지고 만나도록 합시다.